전당대회인가요? 전당대회로 가는 거지. 전당대회. 일단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동훈 전대 차출설은 이제 넘어간 것 같아. 그 법무부 장관 열심히 해야 되지. 뭐 대표를 합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뭐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소 잡을 칼을 닭 잡는 칼에 쓰면 안 된다고. 너무 띄워준다. 당대표는 닭이야? 그러니까 당대표는 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는 수면에 가라앉았는데 네. 내가 보니까 윤통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 누가 이 대통령실에 이거를 잘 뒷받침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권이 없으니까. 소심해. 예, 뭐 당 다 장악했구만 뭐 더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봐. 그거는 이제 정치 경력이 짧고.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저 언제냐? 그 김무성 당대표 때 옥새 들고 날랐던 때. 뭐 나르진 않았습니다. 당 서랍에 놓고 갔습니다. 녹새 들고 나르샤, 옥새 나르샤 뭐 이걸로 그때. 네.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이 네. 유승민 전 대표라고 저는 아사리 유승민하고는 너무 사이가 멀어서 그렇게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냥 그 뭐 권성동 의원이 옥새를 미리 분쇄시키지 않을까. 옥새 분쇄론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오죽하면 한동훈 얘기가 나왔겠냐. 네. 그게 이제 내가 윤심이에요. 서로 손을 드는데 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저게 누가 진짜 윤이지? 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로 나오면 그거 아무도 의문 안 갖고 여기가 윤심이라고 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김장이냐 간장이냐. 김장철이 왔구나. 김장이냐 간장이냐. 네. 이제 그게 이제 결국 그쪽으로 가려는 것 같더라고. 김장은 김기현, 장제원. 그렇지. 간장은 안철수 대표를 뭐 좀 안 좋은 말로 뭐 간철수 이러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단일화 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호사가들 얘기가 있었지만 나도 내가 듣기로는 약간 다음에 이렇게 단일화를 하고 나서 정부 쪽으로 들어가보다는 당장악. 그다음에 그 후에 뭐 대선 출마 이걸 좀 도우려는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화됐다고 알고 있거든. 네. 그러면은 간장이 아닌가. 근데 또 안철수 대표를 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썩 믿진 않는 것 같아. 요즘에 자꾸 한 발씩 네. 또 안철수 대표가 한 번씩 들이받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야. 누가 될까? 그 주호영 원내대표 언급이 되게 묘한 게 이게 보도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구체적으로 나온 보도를 보면 볼수록 안철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왜 뭐 대구 쪽 당원들 분위기 얘기하면서 누구 당원 그 당 주자들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근데 당원들이 좀 성에 차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때 김기현 들어가 있었는데 안철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지. 네, 안철수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일일이 거명된 것 심지어 어떤 보도에서는 순서를 정확하게 황교안부터 시작했어. 황교안부터. 황교안 되면 나 진짜 대환장 파티다 진짜 그것도. 그러면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더라도 사실상 한동훈 안철수로 좁힌 거 아니냐. 한안. 네. 한안. 사실 제가 어제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현재 스코어로는 20, 30대 지지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 스코어로는. 네, 근데 국민의힘에 20, 30대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잠재력 포함해서 일단은 조금 남성적으로 국한돼 있긴 한데 홍준표. 네, 홍준표는 20대에서 호감도 1위예요. 어쨌든. 하여튼 그게 뭐. 근데 나올 수는 없지. 나오지. 대표로 나올 수 없는데 지방에 안철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수도권이고. 그래서 안철수 아니냐 이런 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중에 총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굴이 되고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를 품을 수 있으면 그런 시나리오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석권이다.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더라고.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저하고 같이 팟캐스트 하는 분인데 이준석이 뭐 3개의 비단 주머니가 있다고 했잖아요. 비단. 그게 다 가출이다, 가출. 근데 지난 대선까지 2번만 써먹었거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비단 주머니가 아. 윤석열, 이준석 또 봉합해. 또 봉합, 또 총선 봉합. 앞두고 또 봉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준석 근데 대표 그러기만 해봐.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러기만 해봐라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하여튼 지금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는 생물이고 다음 총선에 아무래도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기획력은 진짜 좋거든. 내가 그건 인정. 선거 치를 때 어떻게 해야 그게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 은 다르겠지만 그 재능이 또 생각이 난다고. 그럼 또 어떻게든 이제 또 뭔가 지금 재밌는 그림을 하나 만들어서 네.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안철수 대표가 되면은 안철수 대표는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싫어해서 누구? 이준석. 아 이준석이요. 근데 저는 이준석, 안철수 손잡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징계 국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나쁜 말을 별로 그런 안 말은 했어요. 별로 안 했지. 약간 뭐 조금 조언 같은 거 하면서 근데 그래도 품고 가야 한다 쪽에 좀 가까운. 그리고 이 전 대표 입장에서도 안철수하고까지 그 척을 져버리면 그럼 진짜 고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답이 안 나오지. 예, 그럴 수도 있어서 의외로 두 사람이 공조를 할 시나리오도 아주 높은 가능성은 아니지만 저는 있다고 봐요. 정치라는 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음 총선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의 그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의석수가 적으면 네. 집권 후반기를 제대로 끌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거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네네. 그래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내 생각엔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 장관을 당 대표로 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이제 결국 내부적으로 다 판단한 게 아닌가. 네. 내가 봐도 마이너스인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진짜 정치적 감각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5.16 쿠데타 때 김종필이 민주공화당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다음 총선에는 거의 100% 나올 거라고 갔거든. 그리고 총선에서는 이제 역할을 하겠지.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이란다. 한동훈 장관이 어쨌건 또 비호감도도 꽤 있지. 네. 민주당 쪽에서는 되게 싫어하잖아. 뭐 자기 의원들 다 박살내고 그러니까. 근데 또 박살 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박살 나놓고 스스로 났나? 스스로 쪼갰나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똑똑하고 할 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보수 지층들의 호감도 같은 게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약간 정치 쪽으로는 새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난 다음 총선에는 한동훈 장관을 얼굴로 치를 것 같은데 당 대표를 지금 해버리면 1년 내내 까이거든. 네. 그래서 내가 봐도 지금 등판시키면 안 된다. 근데 아까 내가 간장이냐 김장이냐 계속 그랬잖아. 근데 또 김장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 한번 네.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볼게요. 이게 아닐 수도 있어. 넘겨야 돼.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 우리 기사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요거 말고요. 요거 이게 이게 대통령실에서 차기 대선 주자의 당권 도전에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공천에서도 사심이 들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 정치와 수다를 봤구만. 네, 제가 정치와 봤어? 수다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음 대선을 하려면 당 대표 하면 안 된다. 맞아. 그 네, 얘기했지. 그 얘기를 저번에. 했거든요. 이건 안 대표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면은 그렇지. 대선 주자들은 좀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총선 지휘하지 마라. 오세훈, 홍준표는 어차피 광역이니까 빠져 있는 거고. 못 나가는 거고. 안철수하고 몇 명 또 하지 마라 그냥. 예, 관리형으로 가자 대표는.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벌써 안철수 네. 저 대표 측에서는 굉장히 저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거. 내 말 듣는 게 좋을 건데. 총선 중간 총선에서 대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대통령이잖아요. 같은 당에 누가 있는데 걔를 죽이고 싶어. 그러면 걔를 대표시킵니다. 총선 중반에 이인재가 그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이인재가 사실 2000년 총선에 그 대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지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표가 되게 너무 관리형이라서 정치적 카드는 이인재였어요. 최고위원 경선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또 충청도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인재가 충청에서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김종필을 몰락시켰슈. 예, 근데 그 이인재는 그때 얼마나 희망에 착했어요. 그렇지. 네. 잘 나갔잖아. 왜냐하면 전라도 기반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지. 민주당이. 그렇지. 근데 내가 충청도에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차기 대선은 무조건 나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엿먹었지. 예, 저는 안철수 대표도 이인재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음 대선 노리는 사람이 당대표 되고 부정적이다가 지금 현재 후보군에서는 안철수, 유승민 둘이거든. 네. 그러니까 일단 유승민 어떻게든 안 된다가 이제 저게도 포함이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현실적으로 좀 전 대표는 힘들잖아. 음. 사실 당대표 되기 어렵다고 보고 네. 뭐 안 되면 뭐지 9대1 저 여론조사고 또 9대1로까지 바꾸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나오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꽤 안 근데 안철수 대표도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너무 안 좋아요. 좋지. 예. 근데 뭐 이제 윤심이 좀 실린다면 지지층에서 높은 것도 아니고 중도층에서 그렇다고 되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3등하게 생겼어. 그래서 만약에 간장으로 가면 네. 당에서는 이제 사실 당심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 대표 안 되고 또 좀 이렇게 약간 잊혀지면 네. 다음 대선 후보가 절대 될 수 없거든.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 승부를 걸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근데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업혀가면 거기서 끝입니다. 업혀가면 끝이다. 네, 대선 주자로서는 끝이에요. 네. 야, 이 진짜 고민 많이 되겠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의 본인 소위 개파라고 할 수 있는 네. 본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그럼 다음 대선에는 다음 총선에는 어떻게든 자기 사람들 좀 많이 이제 좀 나가야 되고, 네. 그래야 그 다음 대선을 볼 수 있는데, 네. 너 말대로라면 이번 대표하면 그게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독을 안 마시면 독을 먹을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이 많은 것 같아. 네.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호감도 조사에서 대선 주자 계속 1등이었었거든요. 근데 대선 후에 몇 번 실시가 됐는데 뚝 떨어졌어요. 안철수 대표 되게 특이한 정치인인 게 호감도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그리고 희한해. 그리고 더 웃긴 게 연령별 성별 호감도 있잖아요. 보통 정치인들은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40, 50대에서 확 올라가 있고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은 60대 이상에서 확 올라가 올라가고, 있고 심상정은 여성에서는 확 올라가 있고 남성에서는 쳐져 있고 그렇지. 뭐 이런 식인데 안철수는 모든 계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때 뭐 그렇지. 예, 근데 웃긴 거는 호감도가 올라갈 때도 모든 계층에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모든 계층에서 내려가는데 머리 많이 아프겠다. 옛날에 이런 정치인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 박찬종. 박찬종. 박찬종이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었거든. 확 떴다가 확 죽고. 예, 예. 근데 안철수가 왜 떨어지느냐? 특히 안철수의 약점은 50대예요. 50대에서 호감도 제일 낮아. 왜냐하면 50대는 옛날에 안철수를 좋아했어요. 그렇지. 옛날에 근데 좋아했지. 철수하기 때문에 질려버린 겁니다. 철수하니까. 그래서 퇴각을 너무 사실 해가지고.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안철수는 얻은 게 없어요. 예, 이미지 많이 퇴색됐고. 근데 안철수가 마지막 기회로 이제 정치 3년 정도 더 해보고 그만둔다는 각오로 안철수는 국민의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예, 그래도 그 당 밖에 있는 어렵네. 사람들을 쳐다보고 정면 승부를 걸어야지. 성렬이 형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성렬 형님 형님 이러면은 형님 하다가 이제 영영 안 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계속 나 인수위원장까지 했는데 내가 당연히 친윤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윤심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사실 노무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갈등도 많이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는 그 김대중 대통령 공격을 거의 안 했죠. 근데 그거는 용납이 됐던 게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지. 나이 차이가 많지. 그리고 지역이 너무 달라. 예. 그러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 예, 노무현이 친 DJ 행보를 해도 사람들은 노무현이 비굴하게 DJ한테 동교동계한테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그래버리면 완전 비굴한 거거든. 나이 차이도 둘이 2살밖에 안 나지. 예, 지난 대선 때도 한번 붙었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막 계속 퀴즈 내고 그러다가 솔직히 해서 쫄리니까 사퇴를 한 건데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좀 굴욕적인 거 맞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국민의힘 가서 지금 국민의힘 너무 보수적이다. 중도 실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성렬이 형, 성렬이 형. 예, 성렬이 형 뒤에 숨어서 형님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야 이게 진짜 네. 안철수 전 대표도 이 또 한번 방송 봐야겠네. 네. 고민 많으시겠네. 우리 1회 출연자셨는데. 그래요. 예전 정치원수다 시즌 1에 네, 네. 1회 출연자가 안철수 네. 대표였는데 이제 그러면은 근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어때? 저는 되게 안 좋아요. 어떤 의미로? 원래는 그 지난 대선 때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때 되게 괜찮았는데. 그때는 조정자. 그거 잘했어. 네, 조정자였고 안정적으로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자꾸 코인을 하려고 코인 타는 멘트만 자꾸 날리고
그래서야 되겠는가. 예. 근데 김기현 이제 전 원내대표가 아까 말했던 그냥 이 다음 총선에 관리형으로 하면 그래도 지금 이름 언급되는 사람 중에서는 그나마 좀 네. 근데 본인이 관리형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지금 본인이 관리형에서 네. 벗어났다. 네네.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 그럼 그냥 김종인 어때? 김종인. 죽어도 안 할 걸? 거기는 내가 보기엔 준석이보다 더 사이 나빠졌을 거야 아마 이준석 대표보다도. 그러니까 나도 뭐 그렇게 뭔가 그거는 이제 비대위원으로 와야지 뭐 네. 당 대표로 오면 안 되지. 오신다고. 성남 총각님이 계속 댓글을 달다가 네. 그 댓글 하도 안 읽으니까 슈퍼챗에서 그래요? 줬어요. 자 우리 읽어드릴게요. 국민의힘 당 대표는 정신 연령이 MZ 세대인 강신업이 딱입니다. 광화문의 윤통동 MZ 세대 폄하 발언이에요. 평화 발언.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반어법인 것 같은데. 네. 광화문에 윤통 동상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재밌어요.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면은 당원 모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당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국민의힘 명예대표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또 민주당에서 보복한다고 그렇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가지고 민주당 명예대표로 임명한다고 하면 또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 진짜 재밌어 나는. 또 제이님 항상 세 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한 댓글은 그렇다 해도 욕글은 조금 관리해 주셨으면 하기도 해요. 뭐 저희가 조금은 할 거예요. 바깥에서 할 텐데 웬만하면 제가 그냥 달고 싶은 대로 다 다시라고 그냥 냅두는 게. 욕글을 관리하면 제일 먼저 걸리는 건 접니다. 그렇지. 네, 제가 제일 쌍스럽기 때문에. 거의 막 네 댓글이 막 이제 막 달리고. 웃겨. 자 우리 뿌링이도님 2024 총선이 국힘에 유리할 이슈가 하나도 없는데 경제가 진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인데 왜 이렇게 파리 목숨인 중간선거 당대표 하려고 하는지. 선거 이겨도 당대표 날리는 윤정부인데 저 마지막에 한 줄이 이준석 대표 얘기한 선거 거지. 이겨도 날린다. 사실 그때 날리는 과정은 진짜 별로였어요. 시벨롬님 이 아이디 마음에 들어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동훈 송파을 적극 추천합니다. 한동훈 뭘로 출마하는지 예언. 나 다른 프로에서 했어요. 제가. 어디 비례대표다. 비대 후순번. 당선이 간당간당한. 그리고 그게 있어요. 공직자는 우리나라는 이제 현업 공직자가 선거를 출마를 못하게 돼 있어서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례대표는 30일 전에 사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안 나가는 척하다가 나간다. 이럴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선거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지 이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그림이.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하면 장관을 또 한다거나 이래도 좀 이렇게 무리가 없는. 나중에 국무총리도 한번 하고 이런 네네. 건가? 생각해 보면 한동훈 장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비례대표 후순위, 그러니까 앞쪽에 있으면 그건 안 되고. 그렇죠. 김종인처럼 2번 가고 이러면 안 되고. 후순위에서 막 10몇 번에서 간당간당한 선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한 절반 이상, 과반 이상 먹어야 네. 겨우 될 정도. 네. 이 정도 해가지고 선거 얼굴 마담으로 뛰는 거. 옛날에 그 누구야 박찬종 아까 얘기했던 박찬종하고 한글과 컴퓨터 이찬진 하고 이제 이름이 김찬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신한국당 1996년 총선 때 비례대표 전국구 19, 20, 21이었어요. 그래서 찬. 네, 그래서 찬 중에 몇 명이 붙느냐에 따라 성패가 날린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방식 아니면 강남에 나가는 거는 사실 너무 좀 나가면 무조건 되는 데니까. 네네.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그렇게 쓰진 않을 것 같고 말했던 거 진짜 괜찮네. 이거 맞을 것 같다. 다음 총선에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김수민이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번으로 들어가. 김수민의 입당은 민주당이 조국과 이재명을 청산했다는 뜻이다. 그렇지. 조국 이재명 청산. 청산기념. TV 토론에 저하고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 붙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성대모사하고 내가. 그럼 말리는데. 그런 토론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그럼 못해 그 한동훈이. 민정호님이 인천 계양으로 가라고. 그때 거의 공석될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대선까지 가가지고 또 어디 가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민주당에 입당을. 김수민은 국힘 비례대표 가자가 많으시네요. 자 브링이도님 신인규 변호사가 50번 주는 거냐고. 50번. 백운기 라디오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당무 개입으로 대법 판결을 주제 나왔는데 지금 하는 모습이 그때랑 다를 게 뭔가요? 이러다 후.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윤통 뭐 관저 정치 얘기해가지고 신인규 변호사는 지금 사실 대통령실과 지금 완전 척지고 싸우고 있는 거라
근데 저는 당무 개입, 대통령 당무 개입은 양성화해야 된다. 나도 오히려 그게 맞다고 네, 생각해요. 대통령 당원이고 당의 지도자거든요.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서 공천했어요. 청와대에서 그렇지. 공천 회의도 청와대에서 그렇지. 했어. 맞아. 예. 그래서 이건 너무 분리시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다 뻔히 한 집이라는 네. 걸 아는데 분리하라고 하니까 몰래 네. 하다가 문제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울산시장 개입 의혹 터졌을 때도 제가 처음에 정리했던 게 문 대통령이 누구야 송철호 씨 불러서 출마 권유했다. 이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예. 뭐 맞아. 경선 과정에서 부정을 했다거나 이러면 그러면 문제가 이제 되는 문제가 거지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차라리 것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담겨져 있는 건데, 그냥 차라리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표해라.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 총재 했듯이 책임져라. 근데 대신에 책임지고 책임도 지고. 본인이 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지금 이제 완전히 뭐 하면 안 되고 맨날 그거 가지고 탄핵을 하네 맨날 막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어쨌건 그 당 사람인데 미국은 다 해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그 웨스트윙이라는 미드가 있거든요. 웨스트윙에 재밌지. 보면 이제 주인공 대통령으로 나오는 찰리 신 아버지야. 마틴 신이라는 마틴 배우가. 신.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시즌이 한 7인가 6에서 새로운 주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 민주당의 주력군 중에 하나인 교원 노조가 그 학교 수업 시간을 늘린다는 공약 때문에 비토하는 거예요. 교원 노조에서 저 후보를. 근데 보니까 거의 마지막 구분응선을 넘었어요. 근데 마틴 신이 교육 노조 위원장을 불러요.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그러면 문이 싹 닫히거든. 설득한 거지. 야, 멋지네. 예, 제로 우리나라 같았으면 야 당무 개입이다, 탄핵이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도 당원이고 예, 오히려 공개적으로 시키고 책임을 물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시벨롬님 이번에 비례 10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2번 다 안 찍을 사람도 있을걸요. 송파을, 배현진, 용남. 마지막에 뭘까? 용남, 김용남 변호사 얘기하는 건가? 브링이도님 문제는 당무 개입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했던 사람이 윤 대통령이네요. 좀 씁쓸하네요. 네. 딱 그러네. 네. 하여튼 오늘 벌써 저희 시간이 다 끝나가네요. 오늘 제 3시 한 이유가 제가 이따 6시에 CBS 라디오 한판 승부지. 네. 제가 오늘 1일 진행자로 가야 돼서요. 지금 마지막에 남겨주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원래 저희는 그냥 늘 7시에 하는데 오늘 한 번만입니다. 오늘 한 번만 제가 지금 이제 끝나고 지금 목동으로 넘어가서 라디오 한판 승부 진행해야 되니까요. 이따 그것도 한번 좀 들어주세요. 네, 중건이 형님하고 같이 합니다. 자, 오늘 그럼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